만화 해찬 스님은 근래에 이제 제가 개성어로 말씀을 드리면 철수가 개화하고 쇠철자 나무수자 10개자 꽃화자 이 오대산에는 넓은 이런 그 산이고 높은 산이고 그런데 이 산 안에는 수십만 종의 나무가 있는데 그 가운데 우선 전나무, 참나무 또 저 위에 올라가면은 1000m 올라가면은 마가목에다가 또 주목이라는 나무가 살아 1000년 죽어 1000년 그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말고 수십만 종의 나무 말고 무쇠로 된 나무가 있어. 무쇠로 된 나무에 꽃이 핀 것과 똑같고 철수 개화라 또 한 가지는 웅계생란이라 수탉이 알을 낳는 그런 형국이라 수커둥자 닭개자 날생자 알난자 만화 큰 스님의 생에는 철수가 개화하고 웅계가 생란하는 그러한 한국 불교의 아주 중심적인 그러한 개성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만화 큰 스님은 제가 3년에 걸쳐서 이 만화 스님에 대한 이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월정사 중창주 만화 스님의 탄생에서부터 또 열반할 때까지 기구한 그런 저기를 3년에 걸쳐서 해서 출판을 해야죠. 저도 이제 출가해서 만화 스님을 은사 스님을 모시고 오늘에 있습니다만은 참으로 그 한국 불교의 또 이 오대산의 월정사의 처참한 이러한 곳에서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개성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사셨고 그런 수행을 하셨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일이 다 열거하자면은 오늘 종일 얘기를 해도 스님에 대한 출생에서부터 열반을 낳지 그 수많은 그런 저기를 표시하기에는 참 어렵다고 봅니다. 아까 그 개성으로 답하면 되겠고 특히 이제 탄생 100주기를 맞이해서 이제 이렇게 추모 저기를 갖는 것을 또 사중에서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해서 이러한 정신과 문화를 한국 불교와 오대산 문도들은 알고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1970년도인데 그 당시에는 법당을 짓고 여기 의교 사변에 황폐화된 이런 곳에서 이제 그 서울에서부터 이제 걸어서 여기까지 7박 8일 동안 해가지고 스님이 되겠다고 그때는 여기 누각 앞에 계단에서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는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는 이제 그 간첩들이 우글우글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갔다 오지 않고 도피해왔고 범법지 않느냐 그런 저기로 받아주지 않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오셔서 보니까 주의심은 남노한 옷으로 목도질을 하고 목수와 잡과 똑같은 그러한 울력을 법당을 짓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셨고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첫 인상은 굉장히 자비스럽고 또 그런데 그 보이는 영안과 그런 것은 아주 지금으로 그거 하면 이제 손이 부르트고 잡부와 목수와 똑같은 그런 저기 형색을 하고 옷도 남루하고
그런 걸 하면서 월정사 주지 같은 어르신이 어떻게 저런 생활을 할까 그런 것을 이제 많이 고민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월정사 법당을 저렇게 훌륭한 법당을 짓게 됩니다. 사세라는 건 없었고 1978년도에 이제 영동고속도로가 뚫린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관광객이 들려서 이제 많은 관광객이 오시고 그렇게 시주도 늘어나고 그 당시에는 사세는 없어 밥 끼니가 어려워서 굉장히 밥 세 끼 먹기가 그 당시에는 쌀 강릉 신도들이 한 말 가져오면은 눈 저기 가지고 월정거리까지 가서 받아오고 그 당시에는 우리 스님들 입밥이라고 그랬어요. 입밥을 먹기 위해서 쌀밥을 먹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고 또 그 관광객들의 이제 시주 화주를 받기 위해서 버스가 한 대 도착하면은 미리 잠자리도 여기는 없으니까 큰 나무통에다 해가지고 밥 한 그릇에 1,000원씩 해서 주면은 그 그릇에 이제 1,000원씩 주면 그 시주를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기와도 팔고 또 그렇게 하면 시주를 해가면서 밥 장사를 해가면서 연명을 했고 그랬었습니다. 제일 힘든 것은 이제 못 먹고 배고프고 그런 관계인데 잠 못 자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서 10년 동안 원주하고 10년 동안 재무하고 또 10년 동안 총무하고 12년 동안 부주의 하다가 이제는 이렇게 선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참으로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고 굉장히 고난이 많았고 또 그 중간에 이제 분규가 일어나고 또 12.7 범난이 일어나고 그런 수모와 그런 속에서 마나 큰 스님은 4번이나 아무런 혐의 없이 묵으로 영창에 이제 가셔서 시봉을 하고 그러면서도 초지일관 초대종정 방한엄 스님의 가풍을 입고 그걸 모든 것을 계승하고 오대산 불교가 다시 일어나야만이 한 불교가 새로 태어난다는 그런 초대종정 방한엄 큰 스님의 유지가 있었고 그 중심에 또 타너 큰 스님의 역경불사에 도움을 주면서 이 오대산이 다시 일어나야만이 한 불교의 중심 산맥을 이룬다. 동궁강 서부월 남지리 북묘양 그 중앙에 오대산이 있는데 정멸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오대산이 중심축을 잡아줘야만이 한국 불교가 새롭게 태어난다. 그런데 조선시대 500년 동안의 억불숭이 정책과 또 그 이후에 일본의 36년 동안 통치, 총독, 오대산 전체가 한 불교 전체가 일본의 그러한 곳에 들어가고 실로 의계도 빼앗기고 또 산파는 모든 그런 것이 이제 재산은 일본의 식산은행에 저당이 잡히고 그 차차원 속에서 초대영정 방한엄 스님이 이제 한국 불교와 정신문화 전통문화 살리겠다 그러셔서 주장자 하나 바로 하나 가사장사 가지고 이곳에 오셔서 30여 년 동안을 동국불출하시는 그런 과정에 끝까지 시봉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제 한엄 스님이 열반하신 그런 상원사에서 마나 스님도 열반하시게 되는 그러한 아주 어려운 필설로서 현인할 수 없는 그러한 수행이셨고 오대산의 역사였으니 한국 불교의 역사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제일 그러는 게 효순입니다. 원래 집안이 효순한 그런 집안이고 성품이 초대종령 방한엄 스님의 그러한 말씀을 읽고 또 은사스님 타너 스님의 말씀을 읽고 순응을 하면서 그러나 내심적으로는 아주 엄격하면서 검소하면서 아주 서민 같은 그런 것이면서 학문과 모든 그런 부분은 다 한엄 스님, 타너 스님 이상 가는 그러한 학풍과 연구와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게
그걸 다 숨기면서 오직 한국 불교가 조선 불교가 망하는 그런 속에서 또 그 이후에 외색 불교가 침범을 하고 그 이후에 동족상전의 유교 사변에 완전히 오대산 산 전체가 피폐화되고 월정산은 완전히 잿바닥이 된 그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하나부터 하려면 새벽 3시에 기상에서부터 스님은 오직 그 하남 스님의 그러한 뜻을 계승하고 그것이 당신의 어떤 소명이다 이런 저기를 가지고 항상 생활하셨고 그렇게 수행을 하셨습니다. 그 수행이 바로 전체가 한국 불교와 한반도 우리나라의 모든 그런 것을 당신 어깨에 짊어지고 사시는 그러한 것이 그 밖으로는 내비치지 않지만 평생을 그렇게 아마 수행과 어떤 그 한국 불교 전통과 법맥을 잇는 그런 곳에 이제 뜻을 두신 그러한 스님이셨습니다. 그건 다 이제 하남이 일발록에 나와 있고 또 마하나스님도 여기 책에 다 나와 있고 다 그것은 다 돼 있는데 알겠습니다. 굵직한 그런 저기는 초대종정 방암남 스님이 이제 법맥이 제일 그거 하는 건 많은 분이 계십니다만은 그 이제 그 많은 제자들이 계십니다. 많은 제자들이 계신데 타너 스님하고 저 문수산에 있는 그 무여 스님의 은사 스님은 보문 스님 또 일본에 가서 이제 그거 하신 스님 한 분 계십니다. 그 스님 등등 많은 분이 그 법맥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비구니 스님으로는 또 성남사에 그분도 돌아가시고 인홍 스님 또 그 진관 스님 또 근래 그한 대행 스님 등 여러 비구니 스님도 원래 비구니의 법맥이 하남 스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하남 스님부터 시작이 돼서 성남사의 인홍 스님이 이제 여기 오셔서 스님께 삭발을 하시겠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삭발해가 성남사에 가서 법을 펼쳐가지고 오늘의 비군이 이제 그런 계가 있고 그런 저기로 비구니 객은 스님께서 거기서 제자를 가리킨 금강산, 유점사, 설악산, 건봉사, 오대산, 월정사에서 엘리트 스님들을 가리킨 그 스님들이 제방에 그 이후에 흩어져 선지식이 돼가지고 관흥 스님, 석주 스님, 서웅 스님 많은 그런 분들이 다 그 밑에서 수학해서 조계종의 정맥을 수행에서부터 출가에서부터 모든 뿌리를 다지시고 행정, 그 참선, 독경, 살림살이 모든 부분을 거기서 체계를 값해서 미역국 끓이는 콩나물국 끓이는 것, 사찰 음식, 또 어떤 그런 모든 그런 의식과 또 그런 부분을 스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쳐서 제산의 호랭이들을 키워가지고 오늘의 한국 불교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고 또 타너 스님께서도 그렇게. 그래서 이제 오대산의 그 법맥은 자랑스럽고 또 이것은 이어져서 앞으로도 향후 이 월정사 이 팔각구청 석탑이 황포도 때가 되어가지고 한반도의 그러한 그 배가 태평양 바다를 향한다 그랬습니다. 지형으로 봐도 요 앞에 흐르는 금강연으로 흐르는 물이 우통서부터 흐르는 물이 한강에 남어강물로 상류가 되고 또 북한강물 금강산에 흐르는 물이 합류하는 양평 양수리 두물물에 있듯이 지정학적인 사상적인 철학, 과학, 문학 모든 부분이 오대산에 또 시작이 되는 것이 여기서
모두 시작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모든 그 삼국유사 택리지라든지 모든 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한 정서이고 그렇습니다. 네, 타너 스님은 그 하남 스님께서 화엄경을 역경을 해서 화엄경을 역경을 해서 향후에는 공산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고 21세기에 대한 사상은 동체 대비 화엄 사상이다. 화엄경을 역경을 해서 한반도 한국 민족이 세계 민족을 지도하고 어거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국민성이 있는 도덕성을 갖춘 국민이기 때문에 화엄 사상을 펼쳐서 화엄경을 역경해라. 스님께서는 역경 사업에 주력하셔서 마나큰 스님께 오대사는 법통과 전통을 타너 스님의 상주로서 그렇게 했지만 타너 스님대로 사상적인 그런 인문학적인 어떤 그런 국민 정신을 개조해 나가는, 잘 알다시피 공산주의는 80년대에 독일 베를린 장벽으로 무너졌고 최근 2021년은 미국의 국회의사당 점령 사건으로 민주주의도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그런 하버드 교수가 그런 쓴 논문이 있습니다만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이제는 엊그제 K문명 포럼을 내가 그래가지고 민생주의다 그랬는데 이제는 민생들이 어떻게 사는가, 민생에 대한 그런 부분을 그거 하듯이 화엄 사상이 바로 그러한 사상이, 그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스님께서는 10년 동안 화엄경을 역경을 해서 꼭 그 원고를 어려운 살림살이에서 4번을 옮깁니다. 굉장히 어려워서 처음에는 여기 이제 방산군에 있다 삼척 영원사로 갔다가 서울 석관동에 갔다가 대원암으로 갔다가 이제는 대전 자공사 거기 이제 법당을 제가 준공을 하고 나왔습니다만은 사상이 그 과정 속에서 스님께서는 역경 사업에, 정신문화 사업에 최선을 다했고 그것을 또 어려운 살림살이에서 마나 스님은 시공을 하면서 출판비를 화주를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스님의 뜻에 가게끔 타너 스님의 그런 하남 스님의 그런 사상을 이은 그런 분이십니다. 타너 스님과 마나 스님이 연령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너는 오늘부터 타너의 시봉이 되거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루어졌고, 하남 스님의 원래는 그 마나 스님이 이제 그 당시에는 외정 시대이기 때문에 그 보국대라고 끌려가면은 태평양 전쟁에 뭐 죽을 것 같으니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가 역학을 하고 모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살리고 싶어서 이제 여기 손을 데리고 와서 하남 스님한테 이제 살려달라고 맡기죠. 그 이후에 이제 그 시봉을 하면서 너는 앞으로 타너 스님의 시봉이 되거라. 그렇게 돼가지고 시봉이 되었고 또 두 분이 스승 상자 간에 그렇게 하면서 두 분 다 그 하남 스님의 그 뜻을 이어서 저기를 했고 또 그 마나 스님도 타너 스님의 그러한 말씀이나 이런 것을 하나도 어그러거나 평소에 겸손하고 항상 말씀을 들을 때는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듣고 전하고 또 그것을 하고 또 꾸중을 하시더라도 전혀 그 타너 스님이 꾸중을 하시더라도 전혀 어떤 그런 적이 없고 전혀 그것을 하며 순응을 하시는 그런 적 하나도 어긴 것을 나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시공을 하면서. 그래서 철저하게 하고 또 타너 스님께 지시를 할 때는 명확한 그런 적을 가지고 또 지시를 하고 불러서 저기를 했고 하나도 그 타너 스님의 그런 말씀을 어기거나 또 그런 저기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 문중이 또 그렇습니다. 이 하남 문중이 어른 스님들의 말씀을 그대로 이행을 하고 그대로 지키는 그런 도리입니다.
원래 유교 사변에 그렇게 해서 탄원 스님하고 이제 그 모여가지고 상원사에 모여서 그 당시에 여기 이 숲속에 빨치산들, 지리산, 오대산 간첩들이 많았습니다. 밤에는 나와서 약탈을 하고 개, 돼지, 닭 잡아가고 낮에는 숲속으로 숨어버리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아주 그 이후에도 많은 그런 어려움, 나 출가할 때까지만 해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원사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적인데 이제 그때 이제 그런 사변이라는 것을 알고 피란을 가기 위해서 통도사로 이제 가기로 그 정이 되어 있는데 스님께서는 끝까지 나는 이제 나이가 70이고 가다가 폭탄을 맞아 죽어나가는 관계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들어올 때는 천추의 자취를 감천 하게 될지언정 말자는 앵무새는 배우지 않겠노라 들어왔는데 내가 어찌 피란을 가서 너희들이나 다 가라. 그래 이제 마나스님, 타너스님 좀 가기로 했는데 이제 마나스님께서는 나는 남겠습니다. 그래 이제 타너스님하고 맹문 문도들만 돌아가셔서 통도사에 가서 이제 결국 49제와 저기는 통도사에서 지내게 되고 그런 아픔 속에서 이제 지내게 되는데 마나스님은 끝까지 열반하실 때까지 그 자기 마나스님 할아버지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이제 피난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이제 시봉을 해서 열반을 이제 임종을 보시고 또 그렇게 하는 그런 걸로 압니다. 예. 스님께서는 그렇게 아주 검소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겸손했고 그리고 또 상호가 아주 관세음보살님처럼 그렇게 그거 하셔서 그렇게 하거나 한번 저기 하면은 상자들 그거 하면은 밖에 소리 안 나게 물풀의 나무를 가지고 와서 문을 잠가놓고 아랫돌을 걷게끔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질책을 하고 잘못을 시정을 하고 그러는데 평소에 다 수긍하셨고 그 전에 적은 수첩이 있었는데 재물을 10년 봤으니까 내가 아는데 그때는 이제 버스가 진부에서 타고 서울까지 가고 그러면 회의나 이런 갔다 오면 화주로 갔다 오면은 버스비가 300원인가 그런 마장동까지 그걸 전부 적어서 참 동전까지 가지고 와서 참 제목 앞에 이렇게 하면서 아주 수첩에 그냥 그렇게 적어 가지고 오셔서 이것은 뭐에도 쓰고 이건 뭐에도 쓰고 참 이렇게 회계를 보는데 아주 이렇게 검색하시고 아주 그렇게 하고 양말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그할 때는 그 보살들이 이제 꿈에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속옷 그런 저기도 아주 검소하시고 그 빈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아주 겸손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힘들고 하더라도 항상 새벽 예불에 나오고 어떤 그런 적으로 그래서 젊은 스님들이나 저기 한 사람들은 힘들어서 살지를 못했고 또 여기 음식 그런 것이 이제 제대로 뒷받침돼 의복과 후생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잠자리도 그러지 못해서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까 큰 스님을 쇠로 된 나무라 철수라 그랬는데 그런 것을 옆에서 이제 보고 떨고 그러면서도 오직 부처님과 하남 스님의 그런 유언만 생각하고 그런 말씀만 생각하고 항상 사셨고 그것이 마나 스님의 전부였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셔서 그 잔일 처리하고 10시에 주무실 때까지 어떨 때는 밤새도록 불이 켜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럴 때는 뭘 고민하시는지 보면은 옆에서 보면은 오직 그런 그걸로 이제 하루가 가고 하루가 가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만화 스님의 만화회창 선풍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는데 아침 기상에서부터 주무실 때까지 모든 부분이 내가 보니까 이것이 기도와 참선과 염불과 강경과 이어지는 거예요.
24시간 전체가 생활하는 전체가 별대로 들어가지. 그렇지만 딱 어떤 하루 24시간을 쪼개서 그 가면은 한 달은 뿐만 1년뿐만 딱 정해진 그러한 속에서 이루어지는 규범 생활이면서 딱 그 초대종정 방황하는 스님의 음식의 섭생이라든지 신도 제접하는 거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연불이라든지 범패라든지 강경이라든지 참선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그 초대종정 방황하는 스님의 그러한 것을 배워와서 그것을 가르치고 그 전체가 수행입니다. 공양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또 어떤 신도 제접하는 것도 만나는 것도 행정하는 것도 오직 그 하남 스님의 가풍, 그 한국 불교의 가풍, 예참하는 거, 예불 하는 거, 또 그 신도가 와서 불공하는 거, 천도에 지내는 거, 이거 전부 그것이 이제 하남 스님의 하나하나 가르침. 목탁 치는 것도 반자 목탁이 있고 4분의 1 목탁이 있고 그런 저기가 있는데 또 요령하는 것도 요령어도 상단, 중단, 하단이 틀립니다. 그걸 지금 젊은 스님 지금 상단은 무슨 3, 7편을 해야 되고 중단은 2, 7편을 해야 하단은 7편을 해서 모든 그런 그 요령이라든지 목탁 치는 째라든지 아침에 종성이라든지 아침에 도량석이라든지 모든 그것이 이제 체계화되고 일원화되고 그것이 전부 이제 그 음식 공양하는 거, 사찰 그거 하는 김장 담는 것, 또 그 여기는 곰치나물 이면 이제 반찬이 되는데 곰치나물 그거 하는 거, 산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그런 것이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 모든 부분이 수천 년 내려오는 한국 그 어떤 섭생과 어떠한 물을 먹고 어떠한 것을 섭생하러 뭘 생각하라고 뭘 딱 360일 짜여진 그런 수행 어떤 그런 체지로 된 그런 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다로 특별하게 그렇게 하면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예불 드리는 거고 간경하는 것이고 또 그 불공 들은 불천수 자내고 어떤 그 짜여진 그런 곳에 의해서 하루 아니면 한 달 365일 그 짜여진 어떤 그런 그거 하고 결제 때는 그렇게 그 결제를 하고 해제하고 그런 것이 별다로 특별하게 그래 내가 보기에는 그 바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수행이다. 나는 그렇게 해서 만화선에 대한 그런 저기를 좀 부르짖고 싶고 모두 그렇습니다. 섭생하는 것도 그렇고 이 대화하는 것도 그렇고 또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그 지금 보면은 수행이셨고 그것이 다 지체 높고 그 행적이 높으신 하남 스님의 한 가지 한 가지를 잠자리에서부터 또 그런 부분을 전부 배워가지고 그 유의와 가풍과 어떤 그런 것을 전부 그 배워서 하나하나 이제 그것을 가르치면서 그 배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6.25 사변이라는 위기와 12.7 범난이라는 그런 것과 4번이나 무고로 영창을 갔는데도 담담했고 무서움과 두려움이 없었으며 무고로 그거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부터 소송을 하고 뭐도 그런데 전혀 그런 곳에 집착하거나 또 탓하거나 그러지 않고 안으로 이것을 속이고 또 새기고 그러면서 더 그럴수록 신심이 더 아마 만화선생님은 깊어지고 그런 것을 나는 배우고 또 그랬습니다. 그 이제 워낙 큰 그 하남 초대종정 방하남 선생님과 워낙 크신 은사이신 타하너 스님의 빛이 좀 가렸다고 그럴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법맥을 개성하고 그러한 만화 스님이 개성한 그러한 것을 후학들이 익혀가지고 한국 불교가 지금도 이제 나는
12.7 법난이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2.7 법난이 내가 중심적인 그런 적이 돼가지고 지금도 다리를 젓고 허리를 꺾하고 치아는 다 꺾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때인가는 불교가 이러한 그 쓰라린 것을 이제 느끼지 않을까. 젊은 스님들이 그러한 것을 이제 각오를 하고 신심을 더 증장시키고 새롭게 21세기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수행하는 젊은 스님들 집행부나 모든 그런 부분들이 더 한층 발심을 하고 더 한층 더구나 이제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에서 모든 체제와 그런 것이 변동이 되고 체제가 변동이 되고 불교의 교세도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을 새롭게 다지는 그러면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민족 정신을 고양시키고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이 만화 선풍이고 만화 스님을 기리는 그런 것이고 스님은 그렇게 행세를 하거나 또 무엇을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거창하게 그러지 않습니다. 안으로 깊은 그러한 통찰력과 성찰력을 가지고 내부에 대한 그런 적이 집안 내부의 살림살이 그것의 원칙 그거 하면은 어느 때인가는 국민들로부터 세계 인류로부터 평가를 받고 바로 거기에 귀의하게 되고 거기에 납득이 되는 것입니다. 밖으로 이렇게 드날리고 밖으로 그런 것을 만화 스님께서는 전혀 저한테도 야단을 치고 그랬습니다. 드날리고 밖으로 이렇게 그한 것을 안에서 그 할 때는 연꽃이 필 적에 누가 오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이 오대산 골에서 예쁜 꽃이 핀다고 그 꽃의 향기를 그 안에도 드물게 오셔서 그 꽃 향기를 맡고 그러면 거기에 한표를 하고 국민 정신이 개화되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정화되고 그렇게 할 때 된다. 그것이 이제 바로 내가 보기에는 만화 스님의 선풍이고 만화 스님의 그런 살림살이고 그것을 이제 계승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남 큰 스님이 왜 봉은사 조시를 하시면서 그 엄청난 그런 것을 버리고 이 오대산에 들어오셨습니까? 그 속에서 새롭게 꽃이 핀 것입니다. 한국 불교가. 그 당시에 고종 황제가 만나자고 원해도 가지를 않고 오대산에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나라가 다 넘어가고 민족이 다 패망이 되고 이런 속에서 당신 혼자만이라도 한국의 정신 문화와 이걸 지키고 후대에 그겠다는 그런 뜻으로 들어오셔서 열반해서 가는 그 밑에서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이제 보시고 마지막 가시는 것까지 보시는데 무슨 그런 적이 바로 한국 불교가 나아갈 그런 길이라고 봅니다. 제산에 있는 선지식과 큰 스님들이 한국 불교 종도들이 그러한 것을 본을 딸고 그렇게 해서 표본으로 삼아서 지남친 나침반으로 삼아서 한국 불교가 나아가야 됩니다. 오대산을 지키고 나가서 한국 불교를 지킨 그러한 스님이시고 초대종종 방한함 큰 스님의 설발 같은 그 수행정신을 지킨 스님으로 남아야 됩니다. 그것이 한국 불교가 나아갈 길이고 한민족이 나아갈 그런 적이고 그거에 의해서 첫 번째는 이제 초대종종 방한함 큰 스님의 그러한 가풍을 지키신 분이고 오대산 불교를 지킨 분이고 한국 불교를 지킨 분이시다.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한 쇠로된 나무에 꽃이 피었고 수탉이 알을 낳는 그런 형국이다. 저도 그 당시에 그게 보면은 이와 같이 한국 불교가 이렇게 되고 오대산 불교가 이렇게 될 그런 참으로 12.7 법난 때만 해도 아득했고 아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것을 극복을 하고 더 잘 되고 나아가리라 믿고 그러한 것이 이제 만화 스님을 기억하는
추모하는 그런 정신이다.